자, 이번 시간에는 신경망의 구현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이렇고요. 네. 자, 일단 이게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보여드렸던 그림인데요. 오늘 다시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가만히 보면요. 여기서 집중할 것이 밑에 요 가로축이 이제 오퍼레이션, 즉 한 개의 사진, 한 개의 이미지를 처리할 때 요때 신경망들이 전부 다 이제 영상 분류 쪽이니까 한 개의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그것이 뭐 개인지 고양이인지 판별을 하는데 덧셈과 곱셈을 몇 번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린 것이 이 가로축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우리가 좀 많이 쓸 것 같은 거 가령 예를 들어서 레지듀얼 랩 100일, 101 이런 거 보시면요. 얘는 한 장의 사진을 처리하기 위해서 얼마가 필요하냐면요. 15기가번 15기가번의 연산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우리식으로 쓰면 150억 번쯤 되네요. 150억 번의 덧셈이나 곱셈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게 어떤 정도냐면요. 가령 여러분이 갖고 있는 PC,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CPU가 3GHz나 4GHz쯤 되는 그러한 CPU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3GHz CPU다. 그러면은 그게 대충 말해서 어떻게 되냐면요. 대충 말해서 1초에 3기가번의 덧셈이나 곱셈 같은 연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좀 대충 말했을 때요. 자, 거기서 비춰봐서 보면요. 얘가 레지네블렛 101번, 101 요거 신경망을 처리한다 하면요. 한 장의 사진을 처리하는데 15기가번의 연산이 필요하니까 이거를 3GHz CPU에서 처리하면요. 몇 초 걸리느냐? 5초가 걸려요. 좀 대충 말했을 때. 즉, 한 장의 사진을 처리하는데 5초가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진이 되게 큰 사진, 엄청 정밀한 이런 사진인 게 아니라요. 가로 세로가 224 by 224. 픽셀로 따지면 4만 픽셀? 정말 작은 사진이거든요. 그런 사진 하나 처리하는데 5초가 걸리는 거예요. 정말 말이 안 되는 속도죠. 왜냐면 여러분 뭔가 사진 찍었는데 이게 개인지 고양인지 알기 위해서 5초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좀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신경망이란 것이요. 정말로 많은 양의 연산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개수를 얼마나 요구하는지도 이제 개수를 얼마나 저장해야 되는지 요것들도 이런 동그라미 크기로 표시되고 있는데요. VGG 같은 경우에는 물론 얘는 이제 개수를 많이 요구한다고 알려져 있긴 하지만요. 얘는 보니까 개수 요구량이 125메가쯤 되네요. 보통 개수 한 개를 저장하기 위해서 이제 플런팅 포인트 그 데이터 타입을 자료용을 사용하게 되면요. 개수 한 개당 4바이트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VG16 같은 경우에는 이게 125메가개의 개수가 필요하니까 얘는 양으로 따지면은 한 500메가바이트가 필요해요. 얘를 하나 저장하려면은. 이게 물론 그냥 PC에서는 우리가 메모리를 몇 기가바이트 꽂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은데요. 여러분 휴대폰쯤 가면요. 이거 되게 심각한 일이 발생해요. 휴대폰에서 만약에 돌리겠다. 96 돌리겠다. 그러면 얘는 500메가바이트를 기본적으로 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정말로 큰 양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 신경망이라는 거 보실 때 계산량으로 봐도 그렇고 개수의 저장 공간도 그렇고 아주 뭔가 다루기 쉽지 않은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지난주 시간 또 계속 좀 정리하면서 좀 다른 관점에 약간씩 얘기를 해볼게요. 자, 지난주에 이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CNN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고요. 컴퓨터 비전 쪽에 하이퍼포인트를 보이고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가 여러 개 있고 끝에 풀리 커넥트 레이어가 한 개나 두 개, 세 개 정도 달려 있는 구조라고 했습니다. 자, 각각 컨볼루션 레이어에서의 연산 구조를 보면요. 한 층의 연산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한 개의 출력을 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곱셈을 3중으로 이렇게 반복해야 되는 것이 되고요. 풀리 커넥트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매트릭스 벡터 곱셈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연산 구조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개수량과 연산 횟수를 좀 세보면요. 자, 여기 웨이트 개수를 보면요. 컨볼루션 레이어 같은 경우는 m 곱하기 n 곱하기 k 곱하기 k. 여기서 m과 n은 뭐냐면요. 출력의 채널 수. n은 입력 채널 수가 되겠고요. k랑 k는 뭐냐면은 커널의 가로 세로 크기. 3x3 커널이냐, 5x5 커널이냐, 그런 식이 되겠고요. 이 상황에서 여기 제가 맥의 개수를 했는데요. 얘는 곱셈과 덧셈을 한 개로
곱셈 한 번 하고 덧셈 한 번 해서 짝을 이루어가지고 한 개로 했을 때 그걸 맥 연산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 맥 연산의 개수를 세보면은 이것이 m 곱하기 n 곱하기 여기 h 곱하기 w가 있는데 얘는 가로 세로, 네, 세로 가로 크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곱하기 k 곱하기 k 지금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풀리 커넥트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요, 웨이트 개수는 m 곱하기 n, 요거는 입력 노드 개, 출력 노드 개수, 입력 노드 개수가 되겠고요. 맥 연산도 역시 네, 필요한 곱셈과 덧셈의 개수 역시 m 곱하기 n 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보통 이제 적용을 한번 해보면요, 그 CN을 처리할 때 대부분의 연산은요 어디서 수행이 되냐면은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수행돼요. 한 90% 넘게, 90% 이상의 연산은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보통 수행이 되고요. 그에 반해서 웨이트를 이 개수 혹은 웨이트 저장 공간은 풀리 커넥트 레이어가 훨씬 더 많이 차지해요. 네, 그리고 이런 차이가 있겠고요. 그래서 요즘 나온 CNN들 예를 들어서 뭐 레주덜 렛 같은 거를 보면요, 그 풀리 커넥트 레이어를 마지막에 안 쓰기도 하고 한 개만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초기에 이제 CNN, 이제 알렉스넷이나 VGG 이런 거 보면은 이제 풀리 커넥트 레이어를 마지막에 3개를 쓰거든요. 근데 그 반에서 얘는 이제 웨이트를 많이 필요하니까 네, 되도록 이거 안 쓰려고요. 최근의 CNN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풀리 커넥트 레이어를 안 쓰거나 혹은 한 개만 쓰는 그런 구조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면요, 이게 알렉스넷의 구조가 되겠고요. 보시면 마지막에 풀리 커넥트 레이어가 3개 있죠. 자, 얘는 컨버전 레이어가 5개, 풀리 커넥트 레이어 3개 쓰고 있고요. 웨이트 개수는 컨버전 레이어 쪽에서 2.3메가개, 풀리 커넥트 레이어 쪽에서 58.6메가개가 이제 를 가지고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웨이트는 풀리 커넥트 레이어가 더 많죠. 네. 그에 반해서 메가 개수, 즉 연산의 개수는 컨볼루션 레이어 쪽이 666메가, 풀리 커넥트 레이어 쪽이 59메가. 네, 역시 컨볼루션 레이어 쪽에서 연산을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VG 쪽은 훨씬 더 심해가지고요. 네, 자, VGG16 같은 경우에는 컨볼루션 레이어가 13개, 풀리 커넥트 레이어가 3개가 있는데, 자, 웨이트 개수로 보면요, 대충 1대10쯤 돼요. 네, 컨볼루션 레이어는 웨이트 개수는 15메가개밖에 안 되는데 풀리 커넥트 레이어는 124메가, 네, 100메가 이상의 개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맥 개수, 연산의 개수를 보면요,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 쪽이 15.3기가개, 네, 풀리 커넥트 레이어는 겨우 0.1기가개. 네, 그래서 대부분의 연산은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글랩 같은 경우는 이런 구조 사용하는데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거는 이 구조를 사용하는 이유가 이제 웨이트 개수랑 이제 연산 개수를 많이 줄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건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구글랩은 이렇게 보이고, 자, 레주덜렛 보면요, 얘는 풀리 커넥트 레이어를 하나만 써요. 네. 그래서 웨이트 개수가 되게 많이 줄었어요. 보시면 또 VG16 알렉스넷이나 VG16 보면은 풀리 커넥트 레이어의 웨이트 개수가 58.6메가, 113메가 되게 크죠. 근데 레주덜렛 같은 경우에는 풀리 커넥트 레이어를 되게 한 개만 쓰면서 되게 작게 만들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웨이트 개수가 2메가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컨볼루션 레이어를 보면은 VG16에 비해서 레주덜렛이 요게 웨이트 개수는 더 많아요. 컨볼루션 레이어만 보면요. 그런데 VG16 쪽이 워낙 풀리 커넥트 레이어 쪽에 개수가 많아가지고 전체 웨이트 개수는 VG16이 레주덜렛 50보다 훨씬 많습니다. 자, 그리고 레주덜렛 같은 경우에는요, 연산량을 줄이기 노력도 좀 많이 해가지고요, VG16과 좀 비교를 해보면요, 연산량이 한 5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4분의 1, 5분의 1 정도밖에 해요. 그래서 VG16인 15.3기가개의 연산이 필요한데 레주덜렛은 3.86기가개. 레주덜렛 152까지 가면요, 네, 웨이트 개수는 이렇게 58메가, 네, 연산량은 11.3기가까지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좀 갑자기 좀 딴 얘기 같긴 한데요. 네, 이번엔 GPU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 컴퓨터를 여기에 열어놓은 곳이 되겠는데요. 자, 여기서 CPU는 어디 있냐? 네, 아마 예전에 컴퓨터 조립 좀 해보신 분들은 금방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네, CPU는 요 뒤에 있죠. 여기 보통 쿨러로 보통 가려서 잘 안 보이긴 한데요. 쿨러를 드러내면은 안에 이렇게 생긴 것이 있고요. 네, 이게 바로 CPU가 되겠습니다. 보통 인텔 거 많이 쓰죠. 네.
자, 그다음에 GPU가 어디 있냐? 네, 딱 짚어보기 하면요. 네, 여기선 바로 나와 있죠? 네, 여기에는 이렇게 카드 형태로 보통 꽂는 것이 바로 GPU 되겠습니다. 물론 요즘은 그 CPU에 통합돼가지고 CPU 안에 GPU가 들어있는 경우 많이 있어요. 이제 인텔이 그 통합해서 팔고 있죠. 그래서 보통 게임 하시는 분들이 아마 이렇게 별도로 카드 형태 꽂게 되어 있는 GPU를 많이 사용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 보통 이 GPU 혹은 그래픽 카드로 붙는 말을 하는데요. 자, 이거는 어디에 쓰냐면요. 컴퓨터의 영상 처리돕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그래픽 카드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왜 필요한가? 좀 생각해보면요. 자,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모니터의 모든 픽셀에 대해서 뭐 어떤 작업, 예를 들어서 모든 픽셀의 밝기를 뭐 한 50씩 올리고 싶다. 뭐 이런 거 하고 싶다. 자, 그럴 경우 연산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좀 생각해 봤을 때요. 자, 일단 모니터 픽셀 수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자, 이게 여러분이 모니터 쓰는 픽셀 그 모니터 크기들이 되겠어요. 보시면 풀 HD가 가로가 1920, 세로가 1080 개의 픽셀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러니까 안에 들어있는 픽셀의 총수는 가로 세로 곱하면은 대충 한 200만 개 정도 픽셀로 이루어져 있고요. 요즘 소위 말하는 뭐 울트라 HD, 4K, 8K 뭐 이런 것들 있죠. 네. 이게 4K 기준으로 보면요. 가로가 3840이고 세로가 2160이에요. 얘가. 그럼 얘는 대충 800만 개의 픽셀로 이루어져 있어요. 즉 모니터 하나 안에 픽셀이 800만 개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모든 픽셀에 대해서 밝기를 한 50씩 올리고 싶다. 네. 그러면 얘는 모든 픽셀에 대해서 더하기 50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덧셈만 800만 번을 해야 돼요, 얘가. 네. 뭐 또 뭔가 하고 싶다. 모니터 모든 픽셀에 대해서 또 다른 거 하고 싶다. 그러면 얘는 기본적으로 800만 번의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아, 좀 힘들 것 같죠? 네. 더 심각한 게 뭐냐면요. 이제 3D 그래픽 처리하는 거예요. 자, 이 앞에 여러분한테 이런 동그란 게 있는데, 자, 우리 눈에는요, 이게 입체처럼 보여요. 근데 솔직히 이게 실제로 입체는 아니죠. 그냥 평면이에요, 얘는. 근데 평면에 이걸 그렸는데, 마치 뭔가 입체감이 있는 것처럼, 뭔가 실제로 구인 것처럼 보이죠. 자, 이게 실제로 3D적인 어떤 입체감이 들게 한 게 무엇이냐? 네, 바로 명암이에요. 즉, 이쪽이 밝고 이쪽이 어두우니까 이게 마치 약간 앞으로 튀어나온 것처럼, 네, 마치 약간 삼천정의 어떤 그런 구조물인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저렇게 표현하냐면요. 컴퓨터 그래픽에서요. 물론 이걸 전공하신 분들이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한때 설명드리면 저 어딘가에 조명이 있다. 빛이 다 생각하고요. 요 빛이 와가지고 요 표면에 닿으면은 이게 어떤 각도로 그 빛이 반사가 되고 그 반사되는 각도랑 반사된 빛과 우리가 있는 위치랑 각도가 얼마나 어긋나 있으니까 아, 여기 우리 눈에는 이 정도 밝기로 이 점이 보이겠구나 라는 계산을 이 표면의 모든 포인트에 대해서 다 하는 거예요. 물론 이걸 모든 포인트 다 할 수 없겠죠. 그래가지고 요거 표면을요 작은 구획들로 나눈 다음에 각각의 구획마다 이런 계산을 해요. 이거를 더 세밀하게 하면은 되게 부드러운 곡선, 곡면이 보이는 거고요. 이거를 툭툭툭 하면은 그냥 면과 면으로 이루어진, 이게 실제로 구인데 구가 아니라 그냥 뭐 다면체로 보이는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딱 봐도 뭔가 연산이 많이 필요한 거, 계산을 엄청 많이 해야 되는 거 보이시죠? 그런데 이때의 계산을 보면요, 계산 양은 엄청 많아요. 왜냐면 저 표면을 되게 세밀하게 나눠서 해야 되니까 계산 양은 엄청 많은데 계산 자체가 복잡한 계산 아니에요. 그냥 덧셈과 곱셈이에요. 즉 요런 거 3D 그래픽 처리나 아니면 앞에서 어떤 화면 처리 같은 거 할 때는요, 얘가 어떤 복잡한 예산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덧셈과 곱셈만 있으면 충분해요. 다만 걔를 정말 많이 해야 돼요. 네. 그리고 그러한 용도에 최적화된 것이 뭐냐면요, 바로 그래픽 카드예요. 그러니까 CPU에서도 그런 걸 처리할 수 있어요. 처리할 수 있는데 CPU 처리하면은 얘는 그거 처리하느라 다른 일을 못해요. 우리가 원하는 뭐 워드라든지 아니면 뭐 그래픽 작업, 다른 작업들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연산에만, 즉 3D 그래픽이라든지 아니면은 모니터에 뭔가 하는 것만 딱 최적화시킨 것을 사람들이 개발하려고 했고요. 그게 바로 그래픽 카드예요. 카드이고 그 그래픽 카드 안에서 CPU처럼 제일 머리 역할을 하는 거, 실제로 가장
실제 연산을 담당한 것이 바로 GPU,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이 되겠습니다. 얘를 CPU랑 좀 비교를 해보면요, CPU는 모든 종류의 연산을 다 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연산 회로를 1개에서 뭐 4개 정도까지, 싱글코어에서 뭐 듀얼코어, 뭐 쿼드코어 가면서 1개, 2개, 4개, 혹은 6개, 뭐 이런 정도. 즉 강력한 코어를 뭐 몇 개 이내로 갖고 있는 것이 CPU인 반면에 GPU는요, 코어 1개 1개는 되게 단순해요. 얘는 그냥 덧셈, 곱셈 이런 것만 열심히 잘할 수 있게 단순히 만들었는데, 그걸 대신 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대량의 단순 연산을 처리하기에 적합하도록 만든 것이 바로 GPU가 되겠습니다. 이게 GPU 얘가 되겠는데요. 엔비디아 지포스의 10 시리즈. 네, 요즘은 20 시리즈 많이 쓸 텐데요. 일단 10 시리즈 기준으로 좀 정리해보면요. 이제 10 시리즈 쭉 보면요. 여기 보시면 타이탄 X 1080, 1070, 1060 있는데요. 여기 쭉 보시면은 옆에 여기 코어 컨피그레이션에 요 숫자들이 있어요. 네, 이게 요 GPU 안에 들어있는 코어의 숫자예요. 그래서 가령 1080 같은 경우에는 안에 2560개의 코어가 들어있어가지고 얘는 2560번의 곱셈이나 덧셈을 한 방에 팍 할 수가 있어요. 한 방에 처리할 수 있죠. 그래서 얘는 그런 식의 어떤 되게 대량의 연산하는데 되게 적합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GPU가 되겠습니다. GPU를 만드는 회사를 좀 살펴보면요, 이제 대표적인 것이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있고요.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있고, 그다음에 AMD가 있는데요. 이제 AMD가 원래 CPU 만드는 회사였죠. 이제 인텔을 대항하는 CPU 만드는 회사였는데, 그리고 얘가 ATI라는 GPU 회사를 이제 뭐 M&A 합병하면서 AMD에서 이제 GPU도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텔은요, 원래는 CPU 있는 회사인데 이제 다른 뭐 엔비디아 같은 곳이 GPU를 잘 나가니까 자기 CPU 안에다가 GPU를 넣어가지고 끼워 팔고 있습니다. 그걸 보통 이제 내장형 그래픽이라고 부르겠는데요. 자, 오른쪽이 요 세 회사 간의 시장 규모, 시장을 차지하는 마켓시어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1위는 어디냐? 네, 인텔이에요. 왜 그러느냐? 인텔은 자기 CPU 안에 GPU를 끼워 판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CPU 파는 게 그대로 다 GPU 파는 거로 마켓이 잡히는 거예요, 그냥. 네, 매출이 잡혀요. 그렇기 때문에 1위는 인텔이에요. 인텔. 자, 근데 그걸 빼고, 즉 CPU 안에 끼어드는 거 빼고 별도로 카드 형태로 꽂게 있는 자, 그런 형태의 GPU 시장에서 마켓시어를 보면은 엔비디아가 AMD보다 좀 많이 높습니다. 네. 이것도 왜 그런지에 대해서 뭐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한데요. 보통 좀 많이 엔비디아가 더 많이 팔린 것 같고요. 보통 좀 주변 보니까 사람들 인식이 엔비디아가 좀 더 고급형, AMD는 약간 보급형, 약간 저가형, 뭐 이런 인식도 좀 있는 것 같고요. AMD가 좀 잘해가지고 좋은 그래픽 카드 만들어야 엔비디아가 가격을 떨어뜨릴 텐데. 자, 하여튼 그런 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스마트폰에도 안에 GPU가 들어있거든요. 이제 스마트폰 안에 보면요, 스마트폰끼리 서로 뭐 성능 비교할 때요, 안에 이제 AP,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가 뭔지 가지고 서로 이제 다투기도 해요. 이제 어플리케이션 AP를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회사가 이제 퀄컴사가 있겠고요. 퀄컴사에서 나오는 AP,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보통 스냅드래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삼성도 역시 자기 그 갤럭시 폰에 들어가는 이제 AP를 자체 생산한 것이 좀 있고요. 자체 설계해가지고 그런 엑시노스 시리즈 되겠습니다. 아마 엑시노스나 스냅드래곤은 여러분이 좀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이게 뭐 스냅드래곤 어느 버전이냐 이런 거 가지고 서로 이제 뭐 좋은 휴대폰, 나쁜 좀 안 좋은 거, 계산성이 뭐 좋은 거, 나쁜 거 좀 다르기도 하죠. 그다음에 뭐 애플 같은 경우도 애플 아이폰 같은 경우도 안에 뭐 A9, A10, 요즘은 A13, 13까지 나왔죠 아마. 바이오닉 칩이라고. 그것까지 해서 또 역시 AP가 이렇게 들어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AP 안을 보면요, 안에 그 오른쪽에 사진이 제가 스냅드래곤에 있는 그 내부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저기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게 이게 바로 CPU 파트가 되겠고요. 코텍스 A57, 코텍스 A53 CPU 되겠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기능을 갖고 있는 블록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여기 GPU 들어있는 곳이죠.
자, 이 GPU도 역시 이렇게 보통 AP 안에 들어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스마트폰의 GPU를 좀 그래서 이렇게 보통 스마트폰의 GPU 혹은 AP 안에 들어가는 GPU, 이런 블락 형태로 들어가는 GPU들을 좀 살펴보면요. 이제 ARM이라는 회사 만든 말리가 좀 많이 쓰이고요. 이게 많이 쓰인 이유가요.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가령 스냅드래곤이나 아니면 엑시노스 혹은 아니면 뭐 애플의 뭐 A 시리즈 AP들 보시면 다 AP는 다른데 실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CPU는요 전부 다 ARM사의 CPU를 가져 쓰고 있어요. 여기 옆에 보시면 코텍스 A57, 코텍스 A53 전부 다 ARM사의 ARM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CPU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 세상의 모든 휴대폰은요, 거의 모든 휴대폰은요, 거의 모든 휴대폰은 다 ARM에서 만든 CPU가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보시겠고요. 그 ARM사에서 만든 GPU 블럭이 바로 말리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ARM이랑 가장 잘 맞겠죠. 그러니까 말리를 많이 쓰고요. 퀄컴 같은 경우에는 아드레노라고 자기 자체적으로 설계한 GPU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미지네이션 회사에서 만든 파워 VR이라는 GPU도 있는데요. 저 이미지네이션 회사의 저 GPU가 원래 그 애플 아이폰에 그 A 시리즈 AP에 원래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미지네이션이 아주 잘 나갔었는데요. 한 몇 년 전인가?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그때 애플이 GPU를 자체적으로 설계하겠다라고 발표해버린 바람에 이미지네이션이 주가가 확 꺾여버렸죠. 아마 요즘은 이미지네이션도 안 들어가고 자체 만든 거 들어가나? 확실히 모르겠나?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정확히 모르겠고요. 하여튼 그런 상태고요.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요거 원래 엔비디아가 자기 PC용 GPU는 잘 만드니까 자기가 자신이 한번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GPU 만들겠다 해가지고 테그라라는 시리즈를 내놨습니다. 즉 자기가 만든 GPU랑 ARM의 CPU 넣어가지고 AP를 만들었죠. 테그라랑 AP를 만들어 팔려고 했었는데요. 저거 망했어요. 잘 안 됐죠? 안 됐는데 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다시 또 최근에 살아나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제가 좀 이따 하도록 하고요. 자, 이거는 마켓쉐어가 되는데요. 제가 안타깝게 또 최근에 있어서 마켓쉐어를 못 찾겠어요. 스마트폰 GPU 쪽에서는요. 그래서 뭐 몇 개 가져와 봤는데요. 그냥 뭐 엑시노스랑 스냅드래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GPU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PU는 뭐냐면요. 이제 이름이 General Purpose Graphic Processing Unit인데요. 여기 서 있는 General Purpose는 뭐냐면요. 우리말로 보통 범용이라고 보통 번역을 하고요. 그냥 이것저것 다 쓰이는, 우리가 마음대로 프로그램 해가지고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뭐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무슨 말이냐면은 GPU가 계산 능력이 정말 강력하잖아요. 즉 얘는 되게 단순한 덧셈과 곱셈을 아주 빨리, 그러니까 여러 다량의 계산을 많은 양의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능력 갖고 있어요. 이거를 그냥 3D 그래픽 처리나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좀 일반적인 용도로 다른 용도로도 이용할 수 없을까 하는 것이 바로 GPU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응용분야를 저 몇 개 써놨는데요. 물리, 화학, 생물 등 과학 분야 각종 시뮬레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과학 쪽에서 시뮬레이션에 정말 많은 연산 능력을 요구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도 슈퍼컴퓨터 이런 게 있잖아요. 슈퍼컴퓨터가 가장 많이 되는 곳이 어디냐면요. 기상 예측이에요. 즉 기상을 예측하려면은 각지의 온도, 습도 이런 걸 다 그런 어떤 대기 상태를 데이터를 쫙 모아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이게 앞으로 이게 온도가 올라가겠다 내려갔다 이런 걸 결정하거든요. 이거 하는데 연산량이 정말로 많이 요구된대요. 그런 거든지 아니면 뭐 의학적 영상 처리라든지 하여튼 이런 쪽에 우리가 잘 상상하지 못할 만큼 많은 양의 연산이 필요하고요. 이런 쪽에서 보니까 GPU가 계산을 잘하네? 우리도 좀 이용해 봐야지 하면서 나온 개념이 바로 GPGPU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뭐 앞에서 얘기했지만 옛날에는 CPU를 했었는데 CPU라는 자체가 얘가 시퀀셜 프로세싱, 즉 요거 계산하고 그 다음에 요거 계산하고 그 다음에 요거 계산하고 각각의 동작은 되게 복잡한 걸 처리할 수 있지만 일단 얘는 기본적으로 시퀀셜한 걸 가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주 강력한 코어를 뭐 한 몇 개, 한 개, 두 개, 네 개 뭐 이 정도 수준만 갖고 있는 거예요. CPU예요. 그에 반해 GPU는 단순하고 좀 간단한 코어를 대량으로 갖고 있는 것이, 그래서 병렬적으로 뭔가 처리하는 것에 적합한 것이 바로 GPU가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딱 비교해보면요, CPU, GPU인데 이게 약간 옛날 거긴 하지만 그때 당시엔 그래도 가장 좋은 것들을 비교해보면요, CPU는 뭐 쿼드코어까지 가서 막 해봐도 네, 성능이 540기가 플러스, 이게 1초에 540기가계의 연산을 처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밖에 안 났는데 GPU 같은 경우에는 그냥 테라예요. 기가의 1000배. 네, 훨씬 더 연산을 빨리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요거를 달러당, 즉 내가 얼마로 구매해야 되느냐, 구매 가격에 대비해서도 봐도요, GPU가 훨씬 더 싼 가격에 더 많은 양의 계산 능력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것이 GPU가 행렬 곱셈에 되게 최적화되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뭐 시뮬레이션 할 때 되게 연산이 많이 필요하다 했잖아요. 그게 대부분 그 수학적으로는 행렬 곱셈이나 뭐 행렬 어떤 그런 연산으로 다 표현이 돼 있어요. 근데 GPU가 그런 행렬 연산을 정말 잘하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뭐 앞에 하는 그런 시뮬레이션에 이용되기 정말 좋은 거죠. 자, 이게 GPU가 계산 능력이 엄청 좋다 보니까 이젠 슈퍼컴퓨터에도 GPU가 들어가고 있어요. 즉 옛날에는 슈퍼컴퓨터는 그냥 CPU들을 많이 연결시켜가지고 만들었거든요. 근데 요즘 나온 슈퍼컴퓨터 보면요, 이게 2018년 6월달 기준으로 1위를 한 슈퍼컴퓨터인데요. 이게 IBM 서밋이라는 것이 되고요. 연산량이 122.3 페타플럭스예요. 이게 테라보다 높고 테라 다음 페타죠. 네, 테라 다음에 페타 좀 되는데요. 얘가 122.3 페타플럭스고요. 1초에 122.3 페타번을 연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할 수 있고, 얘가 안에 구성을 보면요, 총 4,000개 정도의 노드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 개 노드 안에는 22코어 들어있는 22코어 CPU가 2개 들어있고, 뭐가 들어있냐면 엔비디아 V100 GPU가 6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GPU가 몇 개 들어있냐면 이게 4,000개 노드 안에 6개의 GPU 들어있으니까 한 24,000개? 25,000개 정도의 GPU를 사용하지 만드는 슈퍼컴퓨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슈퍼컴퓨터도 요즘은 다 GPU를 많이 이용해가지고 만들고 있는 게 요즘 추세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GPU가 갖고 있는 연산 능력을 일반적인 용도로 이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프로그램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즉 옛날에는 이게 GPU가 3D 그래픽 처리 이런 용도로 나왔으니까 그 안에서 어떻게 연산할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프로그램 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옛날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2000년대 중반쯤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마치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이 연산이 마치 3D 그래픽 처리인 것처럼 약간 둔갑을 시켜가지고 처리하고 막 그랬어요, 예전에는. 근데 되게 불편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좀 방법을 찾았고요. 다행히도 이러한 GPU를 프로그램할 수 있는 언어, 환경 또는 API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중반쯤 되겠는데요. 2006년에 엔비디아에서 쿠다라는 것을 내놨고요. 2008년에는 오픈CL이라는 표준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환경을 좀 더 살펴보면요, 쿠다는 엔비디아에서만 제공해주고 있는 GPU를 프로그램할 수 있는 환경이 되겠고요. 이건 거의 C랑 되게 비슷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C랑 좀 익숙하면요, 여러분 금방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랑 비슷하게 코드 짜가지고 여러분이 GPU 돌릴 수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쿠플러스라고 해서 매트리스 연산해주는 라이브러리라든지 FFT 연산, DNN 연산 같은 것에 대한 라이브러리도 역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픈CL이 있는데요. 오픈CL은 쿠다랑 비슷한 개념으로 나왔는데요. 얘는 표준으로 나온 것이어가지고요. 뭐 엔비디아의 그래픽카드뿐만 아니라 뭐 다른 종류의 그래픽카드도 역시 다 수행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되겠습니다. 다만 엔비디아의 쿠다에 비해서는 좀 느리다고 약간은 알려져 있는데요. 뭐 어떻게 그냥 그런 말이 좀 있습니다. 있겠고요. 자, 그래가지고 HIP 프로젝트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쿠다로 보통 개발된 것을 이제 AMD에 돌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이제 기본적으로 쿠다가 엔비디아 쪽이 더 빠르다 보니까 보통 사람들이 다 쿠다로 다 개발을 해요. 요즘은요, 다 개발하는데 쿠다로 개발된 코드를 우리 가끔 AMD GPU에 돌리고 싶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게 AMD GPU밖에 없어가지고. 네, 그럴 경우 그 코드를 이렇게 바꿔주는 것이 저 HIP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 이제 쿠다 쪽을 좀 배우고 싶으시면요, 네, 요런 여기 인터넷에 강의가 있거든요, 공짜로. 네, 유다시티 들어가 보시면은 Introduction to Parallel Programming이라고 좀 있으니까 여러분이 예, 좀 이용해 좀 관심이 있으시면 이제 배워도 좋을 것 같습니다. 쿠다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리면요, 쿠다는 엔비디아가 개발한 병렬 처리 플랫폼이고요. 네, C, C++, 포트란 뭐 이런 걸 기반으로 그 위에 병렬 처리를 위한 약간의 문법 정도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C를 잘 아시면요, 금방 배우실 수 있고요. 지금은 버전이 10.2까지 나와 있고요. 뭐 이런 라이브러리도 쭉 제공되어 있고, 뭐 이런 개발 환경들이 쭉 있습니다. 당연히 엔비디아 개발했으니까 엔비디아의 그래픽 카드에서만 실행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신경망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GPU 나오고 GPU 나오는지, 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네, 신경망은 정말로 많은 연산을 요구하고 있어요. 얘는 CPU로 처리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너무 느려요, 그냥. 네. 근데 그런 신경망에 요구하는 연산 혹은 계산의 특징이 뭐냐면요, 얘도 연산이 많이 필요하게 하긴 하는데 그 필요한 연산들이 대부분 다 그냥 단순한 덧셈, 곱셈이에요, 그냥. 그걸 단지 많이 해야 될 뿐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 신경망의 계산도요, CPU보다는 GPU가 훨씬 더 적합합니다. 그리고 좀 비교를 해보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똑같은 것을 CPU 돌렸을 때랑 그다음에 GPU 실행했을 때 비교해보면요, GPU 실행하면요 그냥 10배 정도 빨라져요, 그냥. 네. 그리고 만약에 또 엔비디아가 제공해주고 있는 이제 신경망 쪽에 라이브러리 있거든요. 걔를 쓰면 더 빨라져요, 얘가. 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신경망을 CPU 돌린다? 아, 그건 약간 좀, 특히 CNN 쪽은, 네, 좀 고민해봐야 되고요. 그냥 GPU 쓰는 게 속편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부분의 딥러닝 소프트웨어들 있잖아요. 그 딥러닝 소프트웨어를 보면 대부분이 다 쿠다를 다 지원하고 있어요. 뭐 카페도 쿠다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고요. 파이토치, 텐서플로우 다 쿠다 GPU를 다 서포트해주고 있고요. 이건 뭐 거의 모든 딥러닝 소프트에 다 적용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제 논문들을 좀 보면요, 이게 GPU를 가지고 다 학습을 시키고 있고 그래야 돼요. 그럼 VGG 보면요, GPU 4개를 가지고 한 2주에 3주 정도 학습시켰다. 레주더랩 같은 경우도 역시 4개의 GPU 가지고 뭐 2주에 3주 학습시켰다. 이게 일반적인 정도의 수준인 거예요. 즉 그런 GPU, 이런 강력한 성능을 갖고 있는 GPU를 가지고도 2, 3주 정도는 학습을 시켜야 얘가 제대로 된 성능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걸 CPU 가지고 하게 되면요, 저게 10배 걸리는 거예요. 2, 3주가 아니라 20주, 30주예요. 반년이 걸리는 거야, 이게. 말이 안 되겠죠, 이게. 네. 자, 그래서 보통 그래서 요 딥러닝 쪽 CNN 연구하신 분들은요, 다 GPU를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고요. 네, 보통 그걸 많은 양의 GPU를 가지고 다 학습시키고 있고요. 뭐 가령 예를 들어서 한 몇 년 전에 제가 처음 이제 딥러닝 쪽 연구 좀 시작할 때 제 친구 중에 또 연구하는 친구 있어가지고 같이 만나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그 친구 말이 자기가 대학원생이 한 10명 되는데요. 네, 자기 실험실 안에 그 당시에 제일 좋은 그래픽카드인 타이탄 그래픽카드가 60개가 있대요. 네. 한 명당 4개씩. 네, 그런 식으로. 그렇게 줘놓고 이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이제. 또 저도 역시 제가 연구하는데, 뭐, 그래픽카드가 뭐, 8개 들어가는 서버, 뭐, 이런 거. 그런 거 가지고 저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일반적인 수준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엔비디아가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시장을 찾는 겁니다. 즉 옛날에는 뭐 게임, 3D 그래픽 이런 쪽을 위해 가지고 그래픽 팔았는데요. 이제는 그쪽보다 뭘 주로 집중하고 있냐면요, AI 뭐 이런 거예요. 이게 GTC라고요. 네. 엔비디아에서 매년 개최하고 있는 일종의 컨퍼런스가 있어요. 저게 그래픽 테크놀로지 컨퍼런스인가? 뭐 그쯤 되는데요. 옛날에는 여기서 주로 나오는 얘기들이 그냥 뭐 게임이나 3D 그래픽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자, 여기 화면을 보세요. 보시면 이게 2018년 GTC 2018의 그 홈페이지 제일 메인 화면, 첫 화면인데요. 보시면 100개의 AI 세션 돼 있죠. 요즘은 GTC 들어가 보면요, 다 AI, 딥러닝, 자율주행 이런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쪽이 새로운 시장이라는 거죠. 엔비디아 쪽을 봤을 때. 자, 지금까지는 뭐 이제 그래픽카드, PC에 꽂는 그래픽카드 형태의 GPU 봤는데요.
자, 이게 인베드 시스템에서는 없느냐? 네. 여러분이 인베드 시스템에서 역시 여러분이 GPU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물론 인베드라는 것이 원래는 되게 이제 어떤 되게 단순한 기능, 좀 이렇게 연산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는 그런 기능으로만 여전히 이용돼가지고 솔직히 여전히 필요가 없었는데요. 이게 갈수록 네, 더 강력한 연산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제 슬슬 네, GPU가 안에 들어가 있는 인베드 시스템이 나오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오드로이드 XU4 같은 경우는요, 이게 엑시노스가 들어가 있어요. 그 말씀드렸지만 엑시노스 안에는 GPU가 있다고 했죠. 네. 자, 그래가지고 요런 보드에서 하면 안에서 여러분이 엑시노스에 들어있는 GPU를 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보드를 사서 이용하면요. 자, 이와 같이 휴대폰 AP를 이용한 인베디드 보드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 쪽에서 아예 자체적으로 인베디드 보드를 판매하고 있어요. 자, 말씀드렸지만 앞에서 제가 그 AP 그 휴대폰에 들어가 있는 GPU 얘기하면서 엔비디아가 그런 AP를 만들고 테그라라는 AP 그 GPU AP용 GPU 만들어 가지고 이제 AP 장사를 했는데 망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게 여기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네. 이렇게 엔비디아 안에 있는데 이 안에 ARM CPU랑 자체 개발한 GPU를 넣어 가지고 그래서 테그라 SoC라고 해 가지고 얘를 넣어 가지고 인베드 보드를 팔고 있어요. 그리고 되게 잘 팔리고 있어요.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보통 얘를 제슨 시리즈라고 부르는데요. 제슨 나노, 제슨 TX2, 제슨 AGX 자이베르 해가지고요. 128코어부터 512코어까지 상당히 다양한 인베드 시스템, 및 보드를 팔고 있고요. 당연히 얘는 엔비디아에서 만든 거니까 쿠다를 실행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 여러분이 그래픽카드 뽑던 PC에서 그래픽카드 꽂아가지고 했을 때 어떤 성능보다 당연히 코어수는 낮으니까 별로 뭐 성능은 그만큼 못 미치겠지만 여러분이 PC에 돌렸던 그 환경 그대로 이 보드에서 쿠다를 실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보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 자동차에 되게 관심이 많아가지고요. 자율주행 자동차용 이런 보드도 나오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시면요, 자율주행 하려면요, 이게 카메라랑 그다음에 라이더 센서 등등 각종 데이터를 다 처리해야 되거든요. 또 신경망도 막 처리해야겠죠. 그러니까 얘가 되게 계산을 되게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게 그 자동차 안에 PC를 넣어서 PC를 이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런 그래픽카드 4개씩 넣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용도에 맞는 이런 보드들이 필요하게 되겠고요. 요 안에는 이런 SoC라든지 아니면 GPU들이 막 들어가 있어요. 보시면 AGX 페가수스 같은 경우에는요, 자비에르 SoC가 2개 들어있고, 앞에서 자비에르 같은 경우에는 하나당 512코어라 했잖아요. 그러면 512코어 들어있는 SoC가 2개 들어있는 거예요. 또 별도로 GPU 코어만 또 2개 들어가 있어요. 또 총 4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GPU가 총 4개 들어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 성능을 갖고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용 보드도 팔고 있어요, 엔비디아가.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여러분 그냥 좀 참고 삼아 아시라고 넣은 거고요. 이게 엔비디아에서 GPU 나오면서 초기에 나온 구조가 테슬라고요. 그 다음에 페르미, 케플러, 맥스웰, 그다음에 파스칼까지 나왔고, 이 파스칼이 대충 10 계열이 바로 파스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계열한 9계열이 맥스웰이고요. 10 계열이 파스칼이 되겠고요. 그 다음이 나온 것이 볼타인데요. 실제 여러분이 볼타는 여러분이 보기 쉽지 않을 거예요. 이 볼타 구조를 사용하는 것은 이제 타이탄 V랑 뭐 쿼드로 뭐 이런 것들 몇 개만 볼타 구조를 사용하겠고요. 요즘 나오고 있는 뭐 GTX 16 시리즈나 RTX 20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다 튜링, 그러니까 볼타 다음에 나온 튜링 구조를 기반한 구조들이 GPU 그래픽 카드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워낙 딥러닝이나 이제 신경망이 워낙 이제 많이 사용되니까 이제 그쪽에다가 이제 새로운 시장이 생겼으니까 그쪽에 팔기 위해서 많은 구조들이 많은 아키텍처들이 나오고 있고요. 몇 가지 좀 예를 들어보면요, 이게 오픈MP란 것이 있어가지고요. 오픈MP는 CPU가 여러 개 있을 때 그것들을 분산 처리해가지고 병렬적인 어떤 병렬적으로 처리하자 하는 것이 바로 오픈MP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픈CL을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는 GPU들,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다른 GPU도 이용하고 싶으면 여러분 오픈CL 환경을 좀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인텔에서 이제 엔비디아가 워낙 잘 나가니까 그걸 쫓아가기 위해서 나온 것이 인텔 재원 파일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요. 이제 아톰 프로세서라고 좀 인텔이 만든 것 중에 좀 간단한 형태, 좀 작은 형태의 CPU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여러 개 넣는 거예요. 보시면 60개, 70개 정도 아톰 프로세서를 넣어가지고 걔네들이 병렬 처리하게 하자 하는 것이 바로 인텔 제온 파이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CPU가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오픈MP 가지고 여러분이 뭔가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거 사가지고 여러분 PC에 꽂은 다음에 오픈MP처럼 이렇게 풀음해가지고 하면 될 수 있는데, 다만 얘는 좀 가격이 좀 많이 나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ARM4, 앞에도 말했던 대부분의 휴대폰 AP에 들어가고 있는 CPU를 공급하고 있는, 네, 요 ARM4 같은 경우도 역시 딥러닝이나 이제 신경망 쪽에 여러 가지 프로세서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SDK 개발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요거를 잘 이용하면은 이제 여러분 휴대폰에서 돌아가고 있는, 여러분 휴대폰에서 신경망 같은 것들을 효율적으로 돌릴 수 있는 뭐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엑시너스 같은 경우는 자체 내부에 NPU를 넣고 있어요. 그리고 설정하는 대부분의 AP들, 요즘 나오는 가령 퀄컴의 스냅드래곤이나 아니면 뭐 화웨이에서 만든 것들 등등 보면은 그 안에 NPU, 이게 뉴럴 프로세싱 유닛, 신경망 처리를 위한 전용 회로들이 되겠어요. 이런 것들 다 넣고 있는 것이 요즘에 추세가 되겠습니다. 엑시너스도 역시 NPU를 넣고 있어가지고요. 여러분이 이거 아마 좀 약간 찾아보면요, 아마 엑시너스에서 저 NPU 이용을 여러분이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약간 프롬 짜가지고요. 저도 정확히냐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뭐 그러고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정말로 많은 NPU들이 있으니까 좀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대표적인 것이 우리 TPU로 해가지고요. 네, 구글에서 만든 거거든요. 네, 구글에서 이제 만든 신경망 처리용 전용 회로 좀 되는 것이 TPU인데요. 그냥 TPU는 이제 보통 서버에 들어간 것이 되겠고요. 엣지 TPU로 해가지고 이런 보드 타입도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텐서플로우 같은 거, 텐서플로우 그냥은 안 되고 텐서플로우 라이트인가? 뭐 되게 약간 간단한 버전을 돌리기는 해야 되는데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보드 형태로 이제 구글에서 만든 이제 뭐 신경망 가속 회로, 뭐 신경망 보드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컨볼루션 로어링은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